자, 정부가 그러면은 이 해결책을 만약 발표하잖아요. 네. 그럼 그 이후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해결책을 발표를 하면은 그것이 이제 일본이 거기에 반응을 하겠죠. 예. 일본이 반응을 할 것이고 한국의 또 여러 가지 그 근데 피해자나 만약 정부 안대로 한다면 일본은 할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일본을 아무것도 안 하면 예.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건 진짜 100대 0이잖아요. 예. 아, 근데 진짜 100대 0으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예. 포장을 하겠죠. 좀 아까 얘기했지만 뭐 일본 정부가 이제까지 그 뭐 반성과 뭐를 그대로 유지한다거나 예. 뭐 고노다마에서 나온 어떤 이런 어떤 고노다마 정신을 뭐 그 유지하겠다든가. 예. 그러니까 상당히 그 립 서비스 정도. 립 예. 서비스용으로라도 뭘 이렇게 뭘 끌어내려고는 할 것이고 예. 그리고 한국 측은요. 한국 측은 인전 뭐 더 큰 그 대의가 있으니까 이게 다 일본과 협력을 해서 뭐 경제도 발전시켜야 되고 안보도 강화시켜야 되고 뭐 이런 어떤 더 큰 일이 있으니까 예.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안타깝지만 좀 약간 그 뭐 이 정도로 그 받아들이면서 갑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겠죠. 그렇지만 저는 그게 그런 의도 그림대로 가기 힘들다. 이미 예. 오늘 발표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. 듭니다. 판도라의 상자라면 그러니까 이거를 예. 통해서 이제 정부의 그 생각이 드러났으니까 드러났고요.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. 피해자 단체라든가 시민이라든가 이렇게 항의와 여러 가지 반대와 이런 것들이 이제 속출하지 않겠습니까? 예. 그냥 그것이 판도라의 상자죠.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 역사 문제라는 게 그렇게 쉽게 해결될 것 같았으면은 예.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죠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래서 이거는 하여간 근질기게 음. 아주 그 진지하게 예. 그 피해자들과 아니면 이 시민 사회와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이게 만들어도 잘 힘든 사안인데 예.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음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저도요 좀 잘 생각해 봤는데 과연 그 정부 해결책이 발표되면 향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잘 생각해 봤는데요. 옛날 그 위안부 합의가 발표되고 나서 예. 이어졌던 상황 그게 다시 똑같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의안부 합의가 발표될 때는 처음에는 그 한 60% 지지하고 뭐 그랬대요.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점차 이제 그 속의 내용이 드러나면서 예. 이제 상당히 반대가 커지고 이제 네. 대선 후보 5명이 나와서 전부 다 그 대협상 백주와 예. 이런 얘기를 할 정도가 됐잖아요. 근데 이번은 아마 그 전에 이미 예. 그 정부의 그 이런 조금 뭐라 그럴까 해결책이 될 수 없는 해결책을 지금 그러니까 결국 왜 해결책이 될 수 없는 해결책이냐면은 예. 대법원 판결은 말이죠. 예. 일본 기업에 예. 그 책임을 묻는 돈이잖아요. 거기서 배상이라는 것은. 그렇죠. 그런데 이 제3자가 대의 변제를 하든 예. 아니면 병렬적 채무 인수를 해서 주든 한 것은 예. 그 돈에는 그 돈에는 일본 기업의 책임이 없어진 돈이잖아요. 예.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돈 세탁이라는 얘기를 쓰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이거는 책임 세탁이라고 아, 봐요. 저는 책임 세탁. 일본 기업의 책임 예. 세탁을 해주는 방식이라고 봐요. 음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책으로서 정당성도 없고 예. 그 또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. 왜냐하면 일본 정부의 책임이 빠진 돈이라는 것들은 예. 그러면 이런 식의 그 반론이 가능하지 않겠어요? 우리가 그 돈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20년 동안 이 일을 해왔느냐? 이게 돈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재판을 통해서 일본이 강제적으로 거기에 그 이 사람들을 끌고 가서 비인간적인 상황에서 일을 시킨 거에 대한 반성과 예. 그 사과의 어떤 뜻으로서 네. 돈을 거기는 그 일본 기업이 사과를 안 해도 그 돈을 주면 거기는 사과가 들어있는 판결 속에 들어있으니까 들어있는 돈을 받는 거죠. 그렇지만 제3자가 돈을 줬을 때는 그게 빠지지 않습니까? 예. 그 피해자 측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? 이론이라도 그 보상액 중에 포함이 그 일본 기업의 돈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. 예. 그러니까 그 일본 기업의 그 만약에 재단에 돈이 들어가도 우리 뭐 지금 포스코가 뭐 40억 이런 얘기도 거기 들어 있던데요. 예. 포스코가 사실상 그 재판에서 책임도 없는데 왜 거기다 돈을 냅니까? 사실 그렇죠. 예? 예. 그러니까
독일의 그 기억 미래 책임 저기 책임 미래 기억인가요? 이 재단이 있어요. 예. 그게 우리 그 이런 어떤 강제 동원 보상 문제에서 하나의 어떤 그 대표적인 어떤 모델로 되고 있는데 예. 그 부분도 기업들이 그 가해 기업들이 다 돈을 내요. 가해 기업들이 돈을 내지만 거기도 불완전한 요소는 뭐냐면 걔네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내는 걸로 돼 있지 사제 차원에는 아니라고 돼 있거든요. 아 예. 그런 어떤 불완전성이 있지만 그래도 그 책임 기억 미래 재단이 그 모델이 되는 것들은 가해자 기업들이 거의 대다수 돈을 냈기 때문에 예.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토록 책임을 어떻든 간에 표출되는 거 아닙니까? 그걸 통해서. 근데 우리는 책임 없는 사람은 돈을 내고 책임 있는 사람은 돈을 안 낸다면 예. 이것은 과연 뭐 음. 그냥 돈벌이를 위한 그 이전까지 쌈이었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습니다. 예, 단순히 돈 예. 1억 원씩 그렇죠. 그거 받기 위해서 지금 소송을 한 게 아니잖아요. 이 지금 그 피해자 측의 지금 대표격인 이춘식 할아버지요. 예, 어제 제가 좀 찾아봤더니 1997년부터 소송을 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 한 25년째 25년, 지금 예. 소송을 하고 있는데 고생 해가지고 겨우 대법원 판결을 받아놨더니 그게 완전 무효화가 돼버렸으니까 예,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허탈해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. 예, 또 허탈한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민관 협의체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뭐 피해자, 뭐 전문가, 뭐 언론계, 뭐 이쪽 그 의견도 들었고 또 뭐 이 박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춘식 할아버지한테 직접 가갖고 절도 했었고요. 또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그 이용수 할머니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반드시 일본에 사과를 받아내야겠다, 뭐 이렇게 얘기까지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이 정치 세력들인데 정작 예, 정권을 잡고 나서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서 굉장히 피해자 분들이 아주 허탈해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게 결국은 이런 모든 게 다 그 요식행위였다, 명분 쌓기였다 이렇게 비난을 받을 소지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.